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설계 실습 강의를 하는 이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자일 실무 가이드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애자일 개요,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 애자일 환경 조성입니다. 학습 목표는 애자일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애자일 학습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애자일 환경 조성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측형 방법론과 적응형 방법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예측형 프로젝트 방법론은 프로젝트 범위가 명확하게 할 때 사용됩니다. 요구사항을 초기에 정의하여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 리스트와 산출물이 명확할 때 사용됩니다. 고객과 경영진의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일정, 자원, 비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별 진행 사항을 모두 예측이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분야는 주로 제조, 건설, 조선, 제약, IT 연구개발 등 모든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의 문제점입니다.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과도하게 계획하고 문서화하는 데 너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너무 초기 계획대로만 수행하게 되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1년 초 유타주 스노버드에서 17명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가 모여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애자일 선언의 배경입니다. 애자일 선언문입니다. 2011년도 유타주 스노보드에서 11명이 모여서 선언한 개발과 관련된 선언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게 되고 이 작업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즉 어떤 것이 더 작업이 가치 있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나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셋째,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넷째로,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를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애자일 4대 선언문의
4대 가치입니다. 에자일 선언문의 4대 가치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더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요시 생각하고요.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요시 생각하고요. 계약서 내용보다는 고객과의 협력, 고객과 협업하는 내용을 중요시 생각하고요. 기존 계획대로 워터풀 모델이나 예측형 모델에서 기계획된 대로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를 훨씬 더 가치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좀 향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자일 선언문 4대 가치 중 첫 번째입니다. 프로세스나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위해서는요,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토론을 수행하고요,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심 있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합니다. 즉,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는 개인들과 상호작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에자일 기법이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 개발을 하기 위한 보조적 지원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히 개발 도구는 효율성을 계산하는 수단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아주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가치입니다.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IT 프로젝트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요, 어떠한 것을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프로세스를 정의한 문서보다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제공해서요,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요, 데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고객에 제공함으로 개발 요구사항을 최대한 단순하고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에자일 방식으로 일할 때는요, 이 많은 서류 작업보다는 혁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쓰기보다는 바로 실시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말을 해서 정리할 바에는 코딩을 실시해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자일 선언문 세 번째 가치입니다.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이런 내용입니다. 에자일의 가치는 우리 편과 상대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즉, 갑과 을을 나누지 않고요, 프로젝트 팀과 고객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고객이 개발을 주도하고 가치를 정의하기를 원하고요. 상대의 권리에 대한 상호 존중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애자일 방식으로 일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합리적인 변경을 협상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범위, 일정, 비용들도 합리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간 단위로 최대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계략적인 계획을 안내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자일 선언문의 네 번째 가치입니다. 네 번째 가치는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전하고요. 프로젝트 팀원들은 계획은 유효기간이 한시적이라서 그 계획된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전제가 가장 큰 전제입니다. 프로젝트 활동 기간도 최대한 짧게 제시해서 짧은 기간 내에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실행을 하고요. 프로젝트 관리자가 아니라 고객하고 개발팀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변화에 대한 요구사항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만약 구분이 되어 있다면요, 이 단계가 지날 때마다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들이나 백로그들이 있을 때 이러한 요구사항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1, 2, 3, 4의 우선순위 작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단계에 지나가게 되면 이 작업은 2, 1, 3, 4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고객과 프로젝트 팀이 이것이 동의를 한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바뀐 다음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다음은 애자일 4대 가치에 이은 12원칙입니다. 천천히 제가 좀 12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최우선순위에 있는 가치는 소프트웨어를 일찍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개발의 후반부일지라도 요구사항 변경을 환영해라. 세 번째,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주 전달해라. 2주 또는 2개월 간격으로 하되 더 짧은 기간을 선호하라 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비즈니스 쪽의 사람들과 개발자들은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서 날마다 함께 일해야 된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 동기가 부여된 개인들을 중심으로 이 동기가 부여된 개인들이라고 하면 셀프 오거나이제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기부여된 개인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개발팀 또는 개발팀 내부에서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면대면 대화이다 라는 겁니다. 12가지 원칙 중
7번째부터 12번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번째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신척의 주된 척도이다. 8번째는 애자일 프로젝트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고요. 스폰서, 개발자, 사용자는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9번째는 지속적인 관심이 기민함을 높인다라는 거고요. 10번째는 안 하는 일의 양을 최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 11번째는 최고의 아키텍처 요구사항은 자기 조직적 팀에서 나온다. 12번째입니다. 팀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일지 회고하고 이에 따라 팀의 행동을 조율하고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애자일의 사고방식입니다. 애자일식 사고방식은 이 4대 가치와 12개의 원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다른 이런 상황들에 따라 발전되고 구현됩니다. 이 애자일 전문가들은요, 그들의 니즈에 따라서 많은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많은 상황에 최적화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애자일적인 마인드셋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가치와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리고 개인이 중심이 되는 어떤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요시 생각하는 이런 가치들이 모여서 이런 애자일적인 마인드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애자일의 정의입니다. 애자일은 신속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적응적인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역량 개발 방법론을 전체로 일컫는 총칭입니다. 애자일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분이 있습니다. 증분은 인크리멘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증분은 다수의 단계를 나눠서 그 단계에서 산출물을 빠르게 인도하고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단계를 구분하는데, 이 단계는 점진적으로 인도물이 제출이 되고요. 산출물이 각각에 제출되긴 하지만 이 산출물이 단계적으로 구체화가 되어서 점점 산출물이 구체화되고 정확해진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러한 단계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빠르게 산출물을 제공하는 그러한 증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반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복은 주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고객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정의함에 따라서 아주 산출물을 정확하게 개발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것도 반복이라는 것도 단계가 이렇게 반복이 되긴 하지만 인크리멘탈, 즉 응분과의 차이점은 각각의 단계에서
각각의 단계에는 각각의 그 반복에서는 그 인도물이 없고 최종 단계에만 인도물이 있다는 것이 가장 기억해야 할 특징입니다. 인크리멘탈에서 증분에서는 각각의 산출물들이 하나의 인크리멘탈 증분 단계가 끝나면은 각각의 그 산출물들이 나와서 고객에게 제출을 하지만 반복의 각각의 단계에서는 고객의 인도물이 제출되는 게 아니라 저희 반복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만 인도물이 제출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애자일 방법론의 1차적인 목표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애자일 기법은 반복이고요. 주로 이제 신제품 개발 등 연구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리스크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단계를 수행을 해서 그 반복의 기법을 다수 이용합니다. 첫 번째 주기를 반복해서 프로토타입을 제공하고요. 첫 단계에서는 비즈니스나 기술적 리스크를 좀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용과 일정 리스크를 줄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런 증분 단계, 하나의 증분 내에서 여러 개의 이터레이션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증분 단계 내에서 반복 단계가 여러 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그 화면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젝트 애자일은 증분과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증분에서는 인도물이 제출되는 거고요. 이 반복 단계가 끝날 때는 인도물이 제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각각의 증분 단계가 끝날 때마다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아주 미니멈한 제품의 요구사항만 산출물로 나오다가 점점 일정과 비용 리스크를 감안한 산출물이 점점 커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훨씬 더 산출물이 구체화되는 이러한 점진적 구체화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의 특징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애자일의 2차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프로젝트 일정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분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요. 애자일 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증분에서는 아주 작은 산출물로 이렇게 산출이 되지만 2차 증분을 거치면은 조금 더 구체화된 산출물, 그 다음에 3차 증분을 거칠 때는 2차 증분보다도 더 구체화된 산출물, 4차 증분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요구사항이 더 구체화되고
좀 더 명확하게 됐죠. 그렇게 이러한 산출물들을 작고 빠르게 인도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 증분과 증분 사이의 기간은 아주 짧은 프로젝트 주기 혹은 주기 내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분과 증분 사이에 스프린트라고 하는 아주 짧은 주기로 산출물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고 이 프로젝트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범위로 인도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에도 차질을 없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에자일은 수많은 방법론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린 제품 시스템, 린이라는 이런 제품 시스템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간반, 스크럼, 이제 스크럼은 아주 자세하게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칸반과 스크럼의 융합된 용어인 스크림반, 그 다음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XP, 그 다음에 DSDM, ASD, 크리스탈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에자일이다. 즉, 에자일은 수많은 방법론을 총칭하는 용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린 제품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린 제품 시스템은 1960년대 토요타 자동차 회사의 제품 낭비 제거 프로젝트, 즉 고품질 저비용 아주 적은 대기 시간을 목표로 합니다. 고품질 저비용 적은 대기 시간의 슬로건으로 시간의 정시화를 아주 중시하고요. 품질도 중시하고 대기 시간을 짧게 하기 때문에 속도를 중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타 자동차에서 생산 라인을 개선하고 품질을 높이는 반면에 빠른 시간에 자동차들을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효율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법론을 린 제품 시스템이라고 칭합니다. 다음은 칸반입니다. 칸반은 토요타 린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서브 시스템인데요. 칸반이라는 공정표에 해야 할 일, 진행 중인 일, 한 일의 상황을 표지로 나타내고 이 한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에 대한 표식을 제품에 하나씩 붙여서 다른 공정에도 이 표식이 이전되면요, 이전 과정에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만약 이제 배달해서 다른 생산 라인까지 이동하더라도 이렇게 그 작업을 표시하는 표식자가 계속 이동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 형태고요. 이런 칸반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진행 상황을 표시화해서 나타내는 어떤 컨셉입니다. 그래서 작업 진행 상황을 잘 관리해서 누락이 없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보드판하고 표식 관리의 큰 어떤 획기적인 음, 관리 방법으로 이미 유명합니다. 다음은 칸반보드를 IT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예입니다. 이와 같이 보드판에 프로젝트에 필요한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 한 일을 포스트잇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를 포스트잇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시작되어서 하고 있는 일로 지금 작업이 변했다면 이 포스트잇을 하고 있는 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다 수행됐다면 수행한 일로 완료된 일로 포스트잇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현재 작업 상태를 이동시키면서 현재 남은 작업과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완료된 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보드판을 칸반 보드라고 합니다. IT 프로젝트에서 칸반 보드를 이용하는 예입니다. 해야 할 일, 그다음에 분석 작업,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배포가 완료된 것들, 이러한 IT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따라서 칸을 구분하고요. 현재 해야 될 일들을 포스트잇으로 놓고, 만약 분석 단계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옮겨주고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포스트잇으로 이동시키고, 만일 이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완료했다고 하면 이렇게 디플로이 상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칸반보다 마찬가지로 각 단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을 마치게 되면 다음 단계로 포스트잇을 옮겨 놓게 되는데요. 주로 스크럼 방법론에서는 데일리 미팅을 통해서 칸반 보드를 업데이트 시키면 칸반 보드를 통해서 프로젝트 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태를 공유하게 됩니다. 네, 최근엔 이 지라라는 소프트웨어 관리 툴을 이용해서도 칸반보드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프로그래밍화 되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현재 프로젝트의 관리가 이렇게 칸반보드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칸반보드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태를 프로젝트 팀원들과 전체적으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도구로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칸반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크럼입니다. 스크럼은 이렇게 지금 럭비 경기에서 반칙이 일어나는 경우에 양 팀의 선수들이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요. 상대방은 이렇게 밀치면서 대형을 갖추고 이 사람들 밑에 있는 공을 발로 뺏는 이러한 대형을 스크럼이라고 합니다. 럭비 경기에서도 이렇게 팀을 이루고 힘을 겨루는 것처럼 이 IT 프로세스에서도 일단 팀을 이루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협업을 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애자일 방식의 기본적인 특징인 반복과
증분의 특징을 만족시키는 프레임워크를 스크럼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스크럼의 구성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요. 이거는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제가 향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XP입니다. XP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고요. 개발자 위주의 어떤 방법론입니다. 개발 프로젝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짝을 이루는 프로그래밍, 단위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짝을 이루는 협상, 그 다음에 스탠드업 미팅, 그 다음에 인스 테스트, 반복 테스트, 이러한 것들 모든 프로세스들이 개발자 위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고요. XP는 이러한 작은 스파이스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반복과 새로운 인수물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버그를 개선하는 반복과 증분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증분을 계속 이용하게 되면은 사용자 요구사항이 구체화되고 그런 것들이 아주 고객 승인이 이루어지면은 아주 작은 제품부터 릴리즈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XP 프로그래밍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도 애자일 방법론의 하나고요. 여기서 보듯이 서로 다른 색깔은 서로 다른 규모의 프로젝트고요. 하얀색 같은 경우 6명과 관련된 거, 노란색, 주황색, 오렌지색, 빨간색, 갈색, 파란색 이와 같이 프로젝트 규모, 참여하는 규모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잠재적 리스크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을 차용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전통적인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에서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 아닌 애자일 방법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술적인 불확실성이 아주 낮지도 않고요. 요구사항의 불확실성도 중간적인 어떤 이 위치가 애자일 방법론을 차용해야 되는 아주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불확실성이 아주 단순하고 하면 당연히 그 예측형 방법론을 써야지 되고요. 그렇다고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고 요구사항도 높은데 막연하게 애자일 방법론을 썼다가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이러한 혼돈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지도 낮지도 않고 요구사항도 중간 단계인 경우에는 애자일 방법론을 써서 모든 것을 좀 구체화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자일은 철학과 사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애자일은 산출물을 만들 수 있고요. 즉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작업 일정을 그리 길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을 선정을 해서 피드백을 하고요. 주로 즉 한 2주에서 4주가 적당하겠고요. 프로젝트 팀 내 미팅과 구현으로 프로세스들도 빈번하게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프로젝트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계획들도 작업 리스트들의 우선순위도 그 작업 산출물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재조정 가능하고요. 한번 계획된 계획들도 어떤 외부 상황이나 우선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그 계획을 변경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작동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그 인도할 때 아주 짧은 주기로 인도물을 제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애자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자일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한 프로젝트는요, 연구 개발이 필요한 프로젝트와 변경이 빈번한 프로젝트에 좀 적합하고요. 처음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확실성 또는 리스크가 내재된 프로젝트도 애자일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적을 정의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들도 애자일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애자일 계율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애자일은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애자일은 4대 가치를 선언했고요. 애자일의 4대 가치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요. 고객과 협력이 중요하고 변화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애자일 4대 가치고요. 12원칙 중 일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짧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그 다음에 날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 동기부여된 개인이 중요하다. 동기부여된 개인들로 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자기 조직화된 조직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단계가 마치고 나면 회고를 하고 고객과 조율을 한다. 이런 것들이 12원칙입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팀플레이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린과 칸반, 그다음에 스크럼 등은 애자일 방법론의 구체적인 예고, 스크럼 등과 같은 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상 애자일 기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